안녕하세요. 6월 15일 일요일이고요. 주말 잘들 쉬고 계시나요?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은 살짝 크게 좀 흔들리게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 개장하고 나서 3% 이상 밀리는 양상들도 나타났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 이내로 마감됐습니다만 장중에 시장 전체적인 흐름들은 조금 급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지난 4월 9일인가요? 코스피 지수가 2300포인트를 하회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이슈가 시장을 강타하면서 급락했었죠. 그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에 근접하는 초강세장을 이제 연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잠시 이제 출렁거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잘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동안 굉장히 제한된 어떤 시장 내 약세가 이어지는 현상들, 지수의 움직임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상하 반복하는 어떤 그런 상하에 있던 시장을 인지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겁나죠. 많이 올랐다. 오른 거에 대해서 다시 재차 또다시 다 반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됨으로써 지난주 금요일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 크게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정부 차원에서 주식시장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실제 주식시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기가 나빠지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요소가 주식시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식을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소득 사업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거나 직장을 다니시거나 해서 발생하는 기본소득은 여러분들이 정해진 루틴 안에서 자금들을 사용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제 주식시장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기분도 좋고 그리고 그동안 억눌려 왔던 소비 심리, 뭔가에 대한 욕구 분출 같은 것들을 주식 투자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많이 활용하시죠. 이제 가처분 소득의 즉각적인 활용인데 그 주식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경기가 굉장히 빨리 돌아서게 됩니다. 1998년도, 97년 10월부터 IMF가 본격화되고 98년 1년 내내 거의 세상이 초토화되다시피 하는 상황이었지만 불과 1년 만에 강남에 지나가는 강아지도 만원짜리 물지도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좋아지는 그런 현상들도 결국 주식시장의 상승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 2010년도에 급격하게 좋아졌던 가장 큰 이유도 주식시장의 선제적인 상승이 기반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상승은 경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시장의 상승은 항상 가장 좋지 않았을 때 좋지 못한 국면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정부가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진짜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갈 수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 예를 들자면 미국 다우지수도 니프티 50라고 해서 50종목이 급등하면서 다우지수를 끌어올리기 이전까지 1000포인트대 수준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는 게 지금 다우지수가 얼마인가요?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 42,000포인트거든요. 불과 이제 30년 전에 1000포인트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게 니프티 50란 종목들 50개 종목이 움직이면서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은 코스피 지수는 1984년 1월 1일 기점으로 100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2894포인트 28배 정도 올랐는데 물론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비교도 안 되겠습니다만 코스피 지수는 1987년 4월 1일 1000포인트를 최초로 기록한 후에 자그마치 10년 이상을 1000포인트대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게 2005년도 들어서면서 2006년도, 2007년도 강세장이 형성되고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한번 터치를 했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2000포인트대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지난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잠시 300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게 지금 현재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한적인 어떤 범위 하에 놓여 있는 것이죠. 최근 우리 시장이 특히 지난해 2024년도 우리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홀로 약세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원달러 환율이었고요. 원달러 환율이 지난 2023년부터 1,400원대 고공행진을 하다가 작년 12월 3일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1,486원까지도 상승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압박을 하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1,360원대 초반까지 이제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중요한 가격은 1,440원, 그 다음 1,280원이고요. 1,280원이 깨지게 되면 이제 1,200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현재 1,360원대 거래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1,280원대까지 내려가게 될 것이고요.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서 시장은 더더욱 달라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 한번 비교해 볼까요? 2008년부터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지수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구간에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지수가 약화되는 이때는 2008년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당시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올랐었죠. 1,500원까지 오르면서 시장 급락하는 양상들이 펼쳐졌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2024년 하반기 그리고 2023년부터 실질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고요. 달러 인덱스와 비교해 보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세를 높게 매겼을 때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약달러가 유리한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약달러를 유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달러 약세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서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우리 원화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것이 지난 4월 이후 5월부터 원달러 환율이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은 그에 반해서 굉장히 강한 레이팅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살짝 밀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시장의 상승이 본격화되는 그 초입 구간에 놓여 있다. 환율 추이를 좀 길게 놓고 보더라도 이제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이제 가속화되기 시작한다면 시장의 상승은 더 강해지겠죠. 원달러 환율은 어디까지 밀릴 수 있느냐? 1280원, 1200 이하까지도 가능합니다. 1200원 이하까지도 가능하게 되고 1200원 초반대까지만 하락하게 되더라도 코스피 지수 3500포인트대까지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환율의 움직임이 왜 중요하냐? 환율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 내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환율과 외국인들의 매매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화 약세 현상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요. 원화 강세,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 나는 구조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환차익이 발생하면서. 그렇게 됐을 때 한국 주식을 계속해서 팔아놨던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나타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주식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가 작년 7월 11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이 삼성전자에 국한된 부분이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지난 5월부터 매수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 바로 환율과 연동해서 나타나는 부분이죠.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가속화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면 자금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쉽게 말해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강화해요. 그러면 우리 내국인들 주식을 팔 거 아니에요. 내국인들 주식을 팔면 자금은 어떻게 될까요? 자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외국인들 주식을 사고 내국인들 주식을 가서 파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 그랬을 때 주식을 판 우리 내국인들이 그 돈을 아이고야 이제 주식 그만해야지 하고 주식시장을 떠나갈까요? 다시 재매수하러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는 것은 주가를 상승시키는 이유도 되지만 주식시장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외국에서 우리 시장으로 돈들이 들어오고 외국에서 돈들이 들어오면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수하잖아요. 달러 매도, 원화 매수. 그럼 당연히 원화 강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달러를 팔아서 원화로 교환해서 한국 주식을 삼으로써 한국 주식 누군가는 팔아야 되는 매도 자금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게 내국인들이고 그 내국인들이 매도한 자금들은 다시 주식시장에 재매수 자금으로 유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의 선순환 현상들이 굉장히 강화되는 현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고객의 납금이 63조까지 올라왔습니다. 62조 9천억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MF 자금도 역시 230조대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자금들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매수해가고 내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금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늘어난 자금들이 시장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식을 재매수 대금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이 추가적으로 더 이어지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바로 시중 유동자금들, 시장 밖에서 시장을 호시탐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호시탐탐 놀이거든요. 돈이 될 만한 곳으로 돈들은 몰려가기 때문에 그 주식시장이 돈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MF 자금을 비롯해서 CMA도 마찬가지고요. 시중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시장은 추가적인 레벨업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인 매크로 지표도 개선되고 주식시장이 자금이 넘쳐나면서 시장의 리레이팅이 본격화되면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소비 심리 어떻게 될까요? 소비 심리도 개선되죠. 지금 극도로 낮아진 소비 심리도 급격하게 좋아지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죽어있는 골목 상권부터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코스피 지수 1000포인트다. 현재 1000포인트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5000포인트까지 올라가려면 5배는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너무 힘들겠죠. 근데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2500포인트대 있었잖아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평균적으로 2500포인트 있었는데 5000포인트 가려면 2배예요. 2배. 그럼 과거에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시기 9년도, 98년도 IMF가 터지고 나서 코스피 지수 230포인트까지 떨어진 후에 1000포인트까지 올랐다고요. 4배 정도 올랐었죠. 1000포인트 넘었었으니까 5배까지 올랐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2005년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코스피 지수가 700포인트대에서 2000포인트를 넘어서는 3배 정도 올라가는 4배, 3배. 지금은 99년 시장과 2006년, 2007년 그 강세장 형성됐던 이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강세장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2배 올라가는 게 어려울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금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60조대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 예탁금이 100조 이상 훨씬 넘어서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2006년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도 규모가
49조 정도 되는데요. 50조 이상 순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보통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2022년도 시장이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서 급격한 어떤 드랍이 나타날 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10조 순매수에서 60조 원 순매도로 갔습니다. 70조 정도를 팔았거든요. 1년 동안. 그리고 삼성전자를 편입했다가 다시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지금 현재 다시 원점에 놓여 있다면 현재 마이너스 한 50조 정도에서 외국인들이 제로까지 올라올 수 있는 상황들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여기에 뭐가 더해진다? 원달러율의 상승이 강화되면서 지금 현재 1360원대에 놓여 있는 원달러율이 1200원대 초반까지 이 구간이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내려온다면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더더욱 더 강화된다. 그럼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개인들은 매도한 그 자금 재매수하면서 시장 외부에 있는 자금들까지도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 그럼 시장은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제 금요일 날 시장이 잠시 출렁이니까 다들 겁을 많이 먹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형태들도 오전에 굉장히 좀 공격적인 매도들이 출현되는데 겁먹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이 어떻게 형성돼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추론해 본다면 충분히 그런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야는 굉장히 좀 좁아져 있죠. 시야가 좁아져 있다 보니까 큰 걸 현재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진짜 큰 게임이다. 너무 그렇게 막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진짜로 정말 중요하다. 다음에 주중에 연도별로 한 2005년부터 연도별로 1년씩 딱딱 끊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체크해서 살펴보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은 그냥 시장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가능하냐? 충분히 가능하다. 오늘 하루 이틀 만에 되지는 않겠지만 시간을 두고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드디어 우리 시장도 한 단계 레벨업 되는 아주 초입 국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면 코스피 1000포인트 시대, 코스피 2000포인트 시대, 그럴 때도 있었구나. 그때 주식 샀어야지. 사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떼돈을 벌었을 텐데 라는 얘기들을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수고하십시오.